세계 최고의 기업가, 혁신가, 그리고 기업계의 예술가, 이 모든 수식어가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를 설명합니다. 1955년 태어나자마자 평범한 가정의 양자로 들어간 그는 2011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세상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1976년 회로기판만 있던 퍼스널 컴퓨터 애플 1을 시작으로 그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기술의 역사에 혁명을 일으켰죠. 잡스는 기술은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제품에 대한 철학이 뚜렷했습니다. 이 철학은 단순히 기술적 성능을 넘어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아이폰은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는 가교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잡스의 애플은 단순히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감성과 기술이 결합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잠시 언급했듯 애플의 핵심 전략은 바로 일정한 가격 이상을 뜻하는 프리미엄에 있습니다. 잡스는 애플은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가격 경쟁 대신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가형 제품 출시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그는 고가 제품을 통해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이끌어냈는데 실제로 아이폰은 단순히 스마트폰이 아닌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프리미엄 전략의 성공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이 존재합니다. 특히 애플의 가장 큰 경쟁자인 삼성은 중저가 시장부터 고급 제품군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플이 삼성 때문에 회사 근간을 흔드는 변화를 계획 중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전 세계 인구는 약 81억 6천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그중 대한민국은 약 5,170만 명으로 전 세계 약 0.6%를 차지합니다. 인구수 세계 1위를 아직도 중국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1위 타이틀은 인도가 차지한 지 오래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 인도 인구수는 14억 5천만 명으로 중국을 이미 넘어섰는데 인도의 출산율이 중국보다 높기 때문에 아마 영원히 이 순위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인구수는 앞으로 중국이 가졌던 모든 타이틀을 인도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인도가 인구를 앞세워 2027년까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인구수를 자랑하는 인도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는 기회의 땅입니다. 15억에 육박하는 인구 중 11억 명이 넘는 인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휴대전화 보급률이 83.3%에 육박합니다. 그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6억 명인데 바꿔 말하면 9억 명이 아직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시장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인도 시장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청년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15억 인구 중 65%가 35세 미만으로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에 친숙한 세대죠. 이들은 새로운 기술에 늘 갈증하며 스마트폰을 단순한 기기가 아닌 삶의 필수 요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 내에서 5G 네트워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말 그대로 황금 광맥인 셈입니다. 이 시장에서 삼성을 필두로 애플 그리고 수많은 중국 제품이 경쟁하고 있는데 가장 앞선 것은 삼성입니다. 삼성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오랫동안 강력한 입지를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다양한 가격대 제품을 통해 폭넓은 소비자층을 공략하고 있는데 중저가 모델인 갤럭시 A 시리즈는 인도 시장에서 특히 인기가 높고 고급 모델인 갤럭시 S 시리즈와 폴더블폰 역시 프리미엄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이러한 라인업 전략은 삼성에게 점유율 22.8%를 안겨주며 인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특히 갤럭시 S23 시리즈와 갤럭시 Z 폴드 시리즈가 인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죠. 애플은 어떨까요? 2024년 3분기 기준 애플은 21.6%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그간 애플은 고가 제품만으로 시장에 접근하다 보니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판매 전략에 머물렀는데 이는 인도와 같은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장에서 애플이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이유였습니다. 적어도 인도 시장에서는 만년 삼성을 뒤쫓는 입장이다 보니 가성비 전략을 본격화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애플의 가성비 모델로 알려진 아이폰 SE가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언론들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했는데 물론 이전에도 저가형 모델은 있었지만 주력 제품은 아닙니다. 가칭 아이폰 SE4로 이름 붙은 이 모델은 2022년 SE3 이후 3년 만의 후속작인데 이를 위해 기존 퀄컴의 모뎀 칩이 아닌 자체 개발 칩 시노페를 탑재하며 부품 단가를 낮추는 등 가격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애플이 몇 년간 손도 대지 않았던 가성비 모델을 다시 들고 나온 이유는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을 꿀꺽 집어삼킨 삼성 때문인데요. 사실 삼성은 지난 몇 년간 10만 20만 원대 초저가 스마트폰으로 시장을 추가 공략 중인데 2023년 인도에서 출시한 갤럭시 A14 출고가는 13,999루피로 무척 저렴하며 올해 초 선보인 갤럭시 A15의 가격도 19,499루피로 갤럭시 A14보다 39.2% 올랐으나 여전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애플이 자신의 철학을 저버리며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이유는 최근 위기론 때문입니다. 애플의 주력 제품은 2020년 아이폰 12 출시 이후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2017년 이후로 큰 업그레이드도 없었습니다. 애플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와 액세서리에 올인해 왔으나 그마저 한계에 부딪히며 매출 성장이 멈춘 실정이죠. 여기에 중국 시장까지 침체 일로입니다. 당장 2024년 4월 블룸버그 마크 거먼 기자는 아이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저가형 아이폰으로 신흥시장을 노려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애플이 차기 아이폰 SE 모델을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가격이 약 400달러에 달한다. 결국 더 좋은 카메라와 화면을 갖춘 저가형 중국 스마트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죠. 그러면서 애플이 저가 아이폰을 통해 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출하면 향후 소비자에게 더 비싼 아이폰을 판매하더라도 애플 생태계에 더욱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이렇게 인도 시장을 시작으로 가성비 모델을 더 많은 국가에서 출시할 것이 예상되는데요. 물론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과 애플만의 경쟁 구도가 아닙니다. 중국 브랜드들이 가격 대비 성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브랜드 비보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5.8%로 1위를 차지하며 샤오미가 15.7%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특히 중저가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화된 마케팅 전략과 적극적인 유통망 확대를 통해 인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의 소비자 요구에 맞춘 소프트웨어 최적화, 애프터 서비스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삼성과 애플은 중저가 시장에서 이들 브랜드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삼성과 애플의 이런 대결은 인도 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대결 중이죠. 2024년 기준 삼성은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19%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애플은 18%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광범위한 라인업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갤럭시 Z 폴드, 갤럭시 Z 플립 등 폴더블폰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존재감은 삼성의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애플은 어떨까요? 애플은 특히 프리미엄 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초프리미엄 부문 시장에서 애플은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삼성과의 격차를 크게 벌렸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의 성공적인 출시와 함께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높은 충성도와 판매 성과를 이어가고 있죠. 위에 말한 것처럼 삼성의 최대 강점은 광범위한 라인업인데 인도에서 애플이 철학까지 바꿔가며 이 폭넓은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삼성은 애플의 이런 변화에 대비해 플래그십 라인업 위주로 탑재해온 인공지능 기능을 초저가 라인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에게 인도는 애플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곳, 애플에게 인도는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곳인 셈이니 어느 기업이 웃게 될지 꽤 기대가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생전 우리는 단순하고 형편없는 제품을 내놓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애플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됐죠. 하지만 인도라는 특별한 시장에서 애플은 현실적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이 2025년까지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애플이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애플이 잡스의 철학을 버리면서까지 원오브댐으로서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가성비 모델의 확장이 소비자들에게 애플은 더 이상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차별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삼성 때문에 큰 리스크를 안고 도전을 택한 애플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